자, 오늘부터는 JPA, 메이븐과 그래들, 메이븐, 그래들 둘 다 프로젝트 빌드 도구예요. 그래서 빌드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묶어서 배포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빌드라고 하죠.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을 컴파일하면 .class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자바 클래스 한 개당 소스 코드 파일 한 개당이 아니야. 클래스 한 개당 class 파일 한 개. 프로젝트를 컴파일하면 그러면 많은 클래스 class 파일들이 만들어지죠. 얘네들을 묶어요. 어떻게 묶냐면 집 압축으로 묶어요. 집 압축으로 묶어서 확장자를 집 압축으로 묶었지만 확장자를 집이라고 안 하고 확장자를 자르나 와르로 확장자를 해요. 이게 자바 프로젝트 배포 파일이야. 자바 프로젝트 배포 파일, 즉 자르 혹은 와르, 이게 사실은 집 압축 파일이에요. 이 압축 파일을 서버에 배포해서 서버에서 실행하면 돼. 그 다음에 자르, 와르, 이 두 파일 확장자 차이 별거 없어요. 자르는 자바 아카이브의 약자고 와르는 웹 자바 아카이브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웹 프로젝트인지 그냥 웹 프로젝트가 아닌지 그 정도 의미밖에 없어. 다른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패키징 자르를 골라도 되고 와르를 골라도 되고 별 차이 없어. 그냥 이름만 다른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집 압축 파일이야. 이런 메이븐이나 브래들이 이런 프로젝트 빌드도 해주고 빌드 도구야. 또 뭐도 해주냐면 필요한 라이브러리 관리도 해줘요.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줘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 때 좀 시간이 꽤 걸리죠. 한참 오래 뭔가 진행이 되죠. 저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우리는 이 수업은 초급이라서 단위 테스트 구현하는 것까지 진도를 못 나가는데 여러분 회사 가면 단위 테스트 구현이 아마 필수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취업할 때 나 이런 프로젝트도 해봤어요 라고 소개할 만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할 때 단위 테스트를 꼭 구현해 봐요. 그래서 자소서에 쓰기에 딱 좋은 얘기가 프로젝트 경험 쓰는 건데 이 단위 테스트에 대한 경험 쓰는 것도 자소서에 쓰기에 아주 좋은 얘기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경험을 쓰는 거예요. 뭐뭐 해봤다고만 적는 게 아니라 뭐뭐 해봤고 그래서 어떠한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참 좋은데 단위 테스트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하면서 단위 테스트를 구현해봤고 그랬더니 버그를 찾고 버그를 해결하는데 단위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쓰면 그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 그 프로젝트 경험이에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버그 때문에 단위 테스트 구현이 회사 가면 거의 필수예요. 버그를 잡는데 정말 유용해. 그 다음에 버그를 잡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거의 안 쓰는 게 뭐냐면 디버거야. 초급 때나 디버거가 버그 잡는데 도움이 되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디버거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 수업에서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지만 나중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할 때 꼭 이거 공부해가지고 구현을 해봐요. 오케이. 아무튼 되돌아와서 메이븐, 브래들 이게 프로젝트 빌드 도구인데
이렇게 컴파일하고 빌드하는 과정도 진행해주고, 이렇게 배포 파일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해서 설치도 해주고, 단위 테스트 코드를 구현했다면 그것도 빌드하기 전에 단위 테스트를 다 실행해봐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줘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주는 도구야. 메이븐과 그래둘 차이, 둘 다 똑같은 일을 해주는 도구인데 똑같은 일을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둘이 뒤에 나온 도구고 메이븐이 옛날부터 쓰던 도구가 메이븐이고 그래둘은 좀 최근에 나온 도구고, 그래서 그래둘이 설정 파일이 메이븐보다 훨씬 간결해요. 그리고 기능에는 훨씬 간결하고 좀 편하다 이 정도지 기능에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메이븐 시절에 만들었으니까 그걸 여전히 지금까지 쭉 이어서 계속 유지보수하니까 여전히 메이븐으로 관리하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주로 그래둘로 만들죠. 옛날 한 5, 6년 전, 7, 8년 전 그런 프로젝트들은, 스프링 프로젝트들은 빌드 도구는 메이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마이바티스, 그 다음에 뷰 구현하는 기술은 JSP 배웠죠? 이 수업 말고 다른 웹 프로그래밍 이런 데서. 옛날에 이 조합으로 옛날 스프링 프로젝트를 하는 게, 옛날에는 이게 대세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들, JPA, 타임리프가 대세예요. 대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옛날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을 여전히 회사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거 쓰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갔을 때 회사에서 메이븐, 마이바티스, JSP를 쓰고 있을지 그래들, JPA, 타임리프를 쓰고 있을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 그런데 대충 짐작컨대 한 10년 전에 만든 프로젝트를 여전히 유지보수하고 있다. 그럼 이거야. 이거 메이븐, 마이바티스, JSP. 근데 10년 전에 만든 게 아니고 최근 한 2, 3년 전에 만든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만든 프로젝트들, 오래된 프로젝트들을 여전히 유지보수하는 그런 오래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이거예요. 오래되고 거대한 프로젝트들. 그게 어디냐면 은행, 뭐 증권사, 카드사 이런 시스템들은 매우 거대하고, 이게 거대하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한 10년 이상 써. 그런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 이 쇼핑몰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쇼핑몰, 뭐 SNS,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즉 몇십 명 이상이 만든 프로젝트,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십 명이다. 그러면 거대한 시스템이고, 그런 건 이거예요. 거대하고 오래됐고. 거대한 것일수록 갈아엎고 새로 만들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한 10명 이하, 한 대여섯 명이 한 팀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런 건 갈아엎고 새로 만들고 뭐 빨리빨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 신용카드, 정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은 10년, 20년 전에 시작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런 거대하고 오래된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스코드 규모가 매우 커서 신기술로 다시 구현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 가요. 10년, 20년 오래 가. 이런 것들이 아직 1번 기술이고, 작은 쇼핑몰, 작은 서비스, 이런 서비스, 뭐 쇼핑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아. 그래서 버전업 하면서 새 기술로 갈아엎고 새로 만드는 것도 좀 쉬워요. 흔해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일수록 신기술. 이 조합이죠. 자, 그래서 은행, 신용카드, 정부의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만드는 회사를 SI 회사라고 불러요. SI 회사. 이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약자예요, SI가. 그리고 이런 거 만드는 회사를 서비스 회사라고 부르지. 서비스. 그래서 뭐 대표로 네이버 포털 서비스, 뭐 쇼핑몰, 뭐 배달 서비스, 뭐 이런데. 그래서 워라벨은 여기가 좋아요. 여기는 여기 사실은 SI 회사가 워라벨이 나쁘다는 게 SI 회사도 대기업이 있어. 잘못 알려진 게 SI 회사 나쁘고 서비스 회사는 좋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 착각이에요. 무슨 착각이냐면 서비스 회사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SI 회사는 엄청 많아. 그래서 SI 회사들 중에서 대기업, 이게 삼성, SNS, 뭐 LG, 대기업마다, 재벌마다 자기 회사, 대기업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하는 그런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그룹에는 삼성 SDS가 있고, LG 그룹에는 LG CNS가 있고, 뭐, 포항제철 그룹도 있고, 우리가 이름 아는 재벌 그룹마다 다 자체적으로 SI 회사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건 대기업 계열사니까 대기업이지. 이런 데는 월급도 많고 워라밸 좋아. 여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SI 회사들도 대기업이면 좋아. 근데 단 SI 회사는 중소기업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비스 회사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SI 회사만큼 안 많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SI 회사 평균 부딪히는 사람들은 SI 회사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워라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SI 회사도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은 여기 못지않게 좋아요. 서비스 회사는 중소기업이 있긴 있지만 SI 회사 중소기업만큼 많지는 않아. 왜 여기가 SI 회사는 왜 중소기업이 많냐면 이 SI 회사 쪽이 시장이 훨씬 더 커. 시장이 크니까 기업도 더 많지. 그리고 여기는 시장이 얘보다 작고 그다음에 여기는 승자 독식 구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에 잘 나가는 쇼핑몰 몇 개가 다 돈을 다 버는 거고 조그마한 쇼핑몰은 아예 장사가 안 되지. 금방금방 망하죠. 자, 그래서 여기든 대기업만 들어가면 워라밸이 좋아요. 중소기업은 당연히 워라밸이 나쁘고 연봉도 낮고 그런데 서비스 회사 중소기업은 별로 없고 왜냐하면 망하니까 SI 회사 중소기업은 아주 많아요. 시장이 크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중소기업도 돈 잘 버는 중소기업도 꽤 있으니까. 오케이. 되돌아와서 서비스 회사들은 그래들 JPA, SI 회사들은 메이븐, 마이바티스, JSP 이럴 확률이 높아요. 메이븐, 마이바티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아무튼 오케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인데 폼.xml 파일에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해볼 만한 일이 이거예요.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폼.xml 파일에 빨간색 에러가 나면 특히 언제 그러냐면 친구가 만든 메이븐 프로젝트를 내 PC로 가져와서 내 스프링툴 스위트에다가 임포트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폼.xml 파일에 빨간 에러가 뜰 거야. 그때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빈번한 일이니까 잘 알아두기 바라고. 그 다음 메이븐 빌드. 배포 파일 만들기. 자, 저렇게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그 다음에 show in local terminal, 터미널 하면 터미널이 열려요. 그 터미널에서 이게 프로젝트 디렉토리야.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나? 아무튼 터미널이 열려. 거기에서 요 명령을 치면, 이게 윈도우즈 터미널일 경우는 요 명령이고, 대시 쉘일 경우는 요 명령이어야 돼. 요 명령이나 요 명령을 치면, 프로젝트가 컴파일되고 빌드 파일이 만들어져요. 빌드 파일이 타겟 디렉토리 아래 만들어져요. 타겟 디렉토리 아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프로젝트 이름 대시 버전.war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자르 여기 패키징을 자르를 선택했으면 여기서 패키징을 war를 선택했냐 자르를 선택했냐에 따라 그 선택한 확장자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뭐 이름만 다를 뿐이고 별 의미 없으니까 뭐 이름 와르였는데 자르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배포 파일 이름 설정은 form.xml 파일 열어보면은 여기 버전이 있고 여기 패키징이라고 있고 이거 여기서 직접 수정해도 돼요. 아티팩트 아이디 이게 프로젝트 요 이름 그 뒤에 이 버전 마지막 확장자 요 조합으로 배포 파일 빌드 파일이 만들어져요. 빌드 파일이. 여기서 직접 수정해도 돼요. form.xml에서. 그리고 버전은 사실은 버전 수정해야지. 그러니까 뭐 기능 이 정도 구현했으면 뭐 1.0이다. 뭐 2.0이다. 배포 파일의 버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버전 번호를 적당하게 수정해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그래들 명령은 리플래시 그래들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그래들 리플래시 그래들 프로젝트. 그래들 빌드 명령은 이렇게 터미널 열고 이거고.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시 쉘일 경우는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배시 쉘이라면 앞에 점 슬래시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빌드 디렉토리 아래 립스 디렉토리 아래 빌드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래들 같은 경우도 그래들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은 build.gradle인데 form.xml이 아니고 build.gradle예요. 여기에 이렇게 버전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버전 번호 수정하면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 자, JPA 기초. JPA, Java Persistence API 약자고, 대표적인 자바 ORM 기술이 마이바티스하고 JPA이죠. 과거에는 마이바티스가 대세, 미래는 JPA가 대세. 뭐, 이 얘기는 방금 했죠. JPA 엔터티 클래스. 마이바티스 구현할 때 우리가 DTO 클래스라고 불렀죠. DTO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JPA에서는 엔티티 클래스라고 불러요. JPA 엔티티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레코드에 해당하는 자바 클래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가 자동으로 엔티티 클래스 객체에 채워져서 리턴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요. JPA는. 마이바티스보다 JPA가 좀 더 편해. 그래서
골뱅이 엔터티 어노테이션. 엔터티 클래스 앞에 골뱅이 엔터티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프라이머리 키 앞에,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멤버 변수 앞에 골뱅이 ID 어노테이션을 또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 키가 오토 인크리멘트 필드이거나 아이덴티티 필드인 경우에는 또 요걸 또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전부 다 오토 인크리멘트예요. 이 수업만큼은 프라이머리 키에 꼭 이걸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오토 인크리멘트 필드니까. JPA는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서 편한데, 그게 기본 메소드예요. 마이바티스의 매퍼가 있었죠. 마이바티스 매퍼를 구현했었죠. 그 마이바티스 매퍼에 해당하는 게 JPA에서는 리파지토리예요. 그 매퍼도 인터페이스였고 리파지토리도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위와 같이 디파트먼트 매퍼 만들듯이 디파트먼트 리퍼지토리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여기가 노란색 이게 엔티티 클래스 이름이고 여기 인티저 이게 프라이머리 키 타입인데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프라이머리 키 타입이 언제나 인티저야.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역시 스프링 JPA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본 메소드들이 또 다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find all 전체 레코드를 조회해서 리턴하는 find all, find by ID, save, delete by ID, count 이런 메소드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구현이 돼. 굉장히 편하지. 자동으로 구현되는 find by ID. 그 프라이머리 키 ID로 레코드를 하나 조회해서 리턴해주는 자동으로 구현되는 기본 메소드인데 이거 리턴 타입이 디파트먼트 리퍼지토리니까 디파트먼트를 리턴해야 되는데 디파트먼트를 그냥 리턴하는 게 아니라 옵셔널 디파트먼트를 리턴해요. 디파트먼트 클래스 객체를 바로 리턴하지 않고 상자 역할을 하는 옵셔널 클래스 객체 안에 디파트먼트 객체를 넣어서 리턴해요. 그래서 이렇게 즉 객체가 옵셔널 객체가 리턴되는데 그 안에 디파트먼트 객체가 들어있어요. 옵셔널 객체가 상자 같은 거야. 택배 상자 같은 거야. 그래서 옵셔널 객체 클래스에 get 메소드가 있는데 get 메소드로 출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디파트먼트 객체가 꺼내져서 리턴이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상자 역할을 하는 옵셔널 클래스를 왜 사용하느냐면 자바 언어의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게 널 오류가 날 수 있다. 널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고 요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옵셔널이라는 상자에 넣어서 리턴해요. 널 오류가 안 나게. 오케이. 배경 지식은 여기까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타입에서 그래들 그루비를 선택해 줘야 되고, 그래야 그래들 프로젝트가 돼요. 메인분이 아니고. 롬보,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스프링 웹, 타임리프,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MySQL 드라이버,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 마이바티스가 아니고, JPL을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 SQL 그룹, 여기 밑에 SQL 그룹을 펼쳐보면, 거기에 스프링 데이터 JPA가 보일 거예요. SQL 그룹 아래 스프링 데이터 JPA를 체크해주고, 마이바티스가 아니라. 아, 이것도 그 어딘가 메모해둬요. 그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가끔 아주 드물게 툴체인 다운로드 failed exception, 뭐 툴체인, 뭐 툴체인만 기억하면 돼요. 툴체인 어쩌고저쩌고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자바 버전 불일치 에러야. 자바 버전 불일치 에러란 말이 뭔 말이냐면, 그래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에러가 잘 나. 난 그래들이 메이븐보다 마음에 안 드는데, 뭐냐면 여기 첫 화면에 자바 버전 골라주죠. 이 첫 화면에 고르는 자바 버전과 이, 이 노트북에 깔려 있는 자바 버전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노트북에 깔려 있는 자바가 17이라면 여기서 17을 골라야 되고, 여러분 노트북에 깔려 있는 자바가 21이라면 여기서도 21을 골라야 돼요. 자바 깔려 있는 자바 버전이 뭔가 모르겠으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대시 버전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21이 깔려 있으니까 프로젝트 만들 때 21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불일치한다. 그러면 요런 에러가 나요. 그러면 뭐 프로젝트 만들자마자 할 테니까 그냥 프로젝트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아, 그 다음에 폼.xml 파일에 해당하는 게 build.gradle예요. build.gradle. 그리고 그 우리가 모델 배퍼 네이븐 디펜던시를 등록해 줬죠. 그 이게 그래들용 디펜던시야. 그래들이 간결하지 한 줄이라서. 얘를 그래들 디펜던시라고 안 해요. 여전히 이 디펜던시는 메이븐 디펜던시라고 불러요. 그래들이지만.
자, 그런데 그래들이 난 좀 메이븐보다 불편한데, 그래들이 메이븐보다 불편한 점 하나. 빌드 그래드를 수정하자마자 언제나 메이븐은 이렇게 안 해도 됐지만 얘는 수정했으면 무조건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들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를 꼭 해. 빌드 그래들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디파트먼트 엔티티 클래스 골뱅이 데이터 이건 롬복 어노테이션 이고 골뱅이 엔터티 이게 JPA 어노테이션 엔터티 클래스에는 반드시 골뱅이 엔터티를 붙여주어야 되고 프라이머리 키에는 반드시 골뱅이 ID를 붙여야 되고 generated value 이것은 그 오토 인크리멘트니까 근데 우리 강의 예제는 전부 다 프라이머리 키가 전부 다 인티저 id이고 오토 인크리멘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예제 프라이머리 키는 언제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리파지토리 여기다가 엔티티 클래스 이름 적어줘야 되고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타입 적어줘야 되는데 프라이머리 키 타입은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언제나 인티저야.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거 클래스가 아니고 디파트먼트 에디트 모델 이건 우리가 뭐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했던 그 뭐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컨트롤러도 뭐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여기가 뭐 스튜던트 매퍼, 디파트먼트 매퍼가 아니라 이제 리퍼지토리지.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디파트먼트 리퍼지토리.find by id find by id 구현 안 했죠. 리퍼지토리 여기 디파트먼트 리퍼지토리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본 메소드가 자동으로 구현되니까 그래서 매분 그 마이바티스보다 편하지. 마이바티스는 스턴트 매퍼 우리가 강의 예제 구현할 때 이렇게 find find by name, find by id, update, insert, delete 이렇게 다 구현했죠. 물론 구현이라고 해봤자 SQL 명령만 구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구현을 했잖아. 그런데 JPA는 구현 안 해요. 그럼 방금 본 것들은 다 기본 메소드로 자동 구현돼. 그래서 바로 사용하면 돼요. 자동 구현되니까. 그래서 여기 구현 안 했지만 find all 여기 find all 모든 레코드 다 조회하기. 그 다음에 find by id 하나만 조회하기. id로 레코드 하나 조회하기. 그 다음에 이게 조회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건데 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리턴되는 디파트먼트가 옵셔널 객체죠. 옵셔널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어. 옵셔널 그래 is empty 메소드가 있어요. 이 상자 안에 조회 결과가 들어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is empty 없으면 not found, exception through not found 이렇게 exception through 하면 404 not found 에러가 웹브라우저에 출력이 돼요. 404 not found 에러. 그리고 있다면 이게 없다면 empty라면 여기서 exception through 돼서 나가버리니까 여기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옵셔널 객체죠. 옵셔널 객체 get 메소드 호출하면
옵셔널 객체 안에 들어있는 디파트먼트 객체가 꺼내져요. 그 디파트먼트 객체 모델 매퍼 알죠? 모델 매퍼. 이 엔티티 객체를 디파트먼트 에디트 모델 객체로 만드는 거죠. 모델 객체 만들어서 모델 애트리뷰트에 전달. 모델 애트리뷰트에 add에서 뷰에 전달.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마이바티스 강의하고 다르지. 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마이바티스에서 달라진 거예요. 여기 세이브도 저장하는 거, 세이브가 기본 메소드예요. 또 자동으로 구현이 돼. 그리고 이 세이브 메소드가 업데이트 또 하고 여기 세이브 메소드는 인서트야. 둘 다 해. 그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인서트 구별하느냐? 이 프라이머리 키가 0이면 인서트가 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0이면. 이건 인서트야. 프라이머리 키가 0이니까. id 값이 0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프라이머리 키 id 값이 0이 아니니까 이 경우는 업데이트예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마이바티스 때 예제 구현과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common.css도 똑같고 디파트먼트 list.html도 똑같아요. 뷰는 저 db 마이바티스로 구했는지 jpa로 구했는지 상관없지. 뷰는. 저 디파트먼트 edit.html도 역시 마이바티스 때랑 똑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 그다음에 수정하고 저장. 이 저장도 되죠. 다시 수정하고 저장. 삭제하면 에러나. 포링키 에러나죠. 여기 삭제할 수 없다라고 그 foreign key constraint fails 에러가 났죠. 등록 수정 삭제가 잘 돼요. 훨씬 편하지. 자동으로 구현된 메소드가 많아서.